오늘 미국장 3대 지수 나스닥이 3%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2% 넘고 다우가 1.86. 그런데 중소형주가 1.79. 기술주 중심의 대형주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럽장도 올랐고 중국장은 상하이는 상승, 선전은 하락. 아시아장 여부도 올랐는데 이제 미국이 하락 강도가 잠깐 멈춘 게 아시아하고 유럽을 넘어 미국의 강세를 높여놨는데 일단은 오늘 장이 왜 움직였는지를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이거 그 인베스팅닷컴 주식이거든요. 메타버스 때문에 메가랠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보시면 메타의 매출은 예상치 못 미치고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여기 사용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가 거의 한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사용자 수가 지난번에 애플 정책으로 인해서 좀 줄면서. 근데 보시면 그거 누른 것 때문에 실적은 제대로 안 나는데 향후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사용자 수가 늘어나니까. 17% 장중 올라왔고요. 영업시간 이후에는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따라서 올랐는데 아마존은 근데 보시면 4% 올랐지만 그 밑에 보면 장중 나오죠. 장 후반부, 장 종료 후에 11%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 한 7% 빠진 거죠, 실제로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밌네. 이거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보려고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놨더니 여기 사과라고 나오네요. 재밌습니다. 그 장중에는 4.52 올랐는데 그 장 종료에는 지금 3.86. 이게 거의 오른 거를 반납한 거죠. 그런데 애플이 아까 기사를 보니까 이건데요. 애플이 지금 900억 달러 자사주 매입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장 후반부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한 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있는데 애플은 실적을 괜찮게 발표했거든요. 아까 그 기사에 나온 데 보시면 애플 여기 보면 장마감 실적 발표,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시간의 거래 2% 이상 상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아시아장이 어떻게 될지는. 미국장이 강력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고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장 자체는 지금 혼돈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자재도 좀 잠깐 볼까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늘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3%뭐 급등이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 요새는 올랐는데 유가가 오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한테 금수 조치를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유가가 이렇게 오르긴 올랐는데 중요한 건 천연가스는 또 내렸어요.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거 천연가스거든요. 미국 지역 4.46 내렸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이 8.36, 그 다음에 영국이 14.8 내렸어요 오늘. 그런데 어제 천연가스 폴란드하고 불가리아에 가스공급 중단한다고 잠궜거든요. 러시아에서. 하루 만에 가격이 아래로 세차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이게 왜 내려가는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에너지 쪽에서 자꾸 대대적인 금수 조치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완전히 쥐어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유럽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줄이겠다 뭐 이런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키는 이 러시아에서 들고 있죠. 러시아에서 수출을 안 하거나 공급을 안 해버리면 수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사고 싶어도.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에너지 쪽의 상황은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친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채권 가격이 또 다시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채권 수익률, 안전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이건 안전채권인 국채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락으로. 그게 그 다음에 금값을 보면 금값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올랐거든요. 어제는 또 살짝 내렸습니다. 또 지금 보면 추세 보면 내려오고 있죠. 금값이 안전자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가가 내려오면 금값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 수축이나 경기 확장이나 한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위험자산은 하락하고 안전자산은 가격이 올라가는 패턴으로 바뀌거든요. 추세 패턴이. 근데 지금은 그런 패턴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질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오르내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혼합돼가지고. 그런 얘기는 투자자들 전체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한쪽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강하게 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추세가 붕괴나 급격한 상승의 방향을 보이기보다는 변동성의 장세를 보일 것이며 강도가 어느 방향이든 강도가 상대적으로 세진 않을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트리거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일이 탕 발생하는 거죠.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그런 트리거가 작동하면서 주식시장이 추세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은 아랫방향으로 작동할 트리거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러시아의 제재는 다 막혔고, 그러니까 전부 다 금수 조치라면 강력하게 한 상황이고, 오미크론 상황으로는 여름철이 지나면서 전부 다 개선되는 과정에 있고, 인플레이션 부분은 정점을 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과정은 뭔가 해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몰도바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확전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일시적 충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부분적 충격 정도로 끝날 것 같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랫방향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윗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오늘 충격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충격입니다. 아까 봤던 미국의 GDP 성장률이 이게 속보치입니다. 확정치는 아니고요. 속보치가 마이너스 1.4로 감소했는데 주식시장이 영향을 안 받은 게 저한테는 충격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악재가 나왔는데도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락 강도, 그러니까 하락할 강도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세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매수를 한다면 지금 조정이 끝났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매집을 1차적으로는 할 만한 매집할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전체 규모가 아니고 그거의 일부분 정도를 매집해야 될 타이밍에 일단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매집을 하고 다시 후에 조정을 받으면 2차 매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18만 건 나왔거든요. 보시면 실제치가 16만 6천 건을 찍었던 이때 이후에 계속 18만 건대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좋은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실질 소비자 지출이거든요. 1분기 전부 다입니다. 1분기. 이건 분기별 여기 분기죠.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4월 28일 날 나온 1분기 지표가 이 속보치라고 봐야 되겠죠. 잠정치 이때가 확정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보면 2.5 직전에 얘기했는데 2.7로 좀 더 높아졌죠. 미국의 지출, 가계 지출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율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 달러 인덱스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건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는 미친 듯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 차트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표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달러당 130엔이 붕괴됐다고 해가지고 뉴스 보도도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유로화는 기준 통화를 유로화로 쓰고 달러를 표시 통화로 쓰는데 이 차트를 동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건 거꾸로 제가 해놨습니다. 달러를 기준 통화로 하고 유로를 표시 통화로 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얘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역시 기준 통화인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이 가장 주된 이유는 통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은 이미 기준금리 올렸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빅스텝으로 5월하고 6월달 연속해가지고 뭐 0.5포인트씩 올리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른 쪽 같은 경우에 E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내 3번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7월달에 인상 가능성을 최초로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인상이 이제 보조를 맞추게 되면 이 유로화 가치 하락세도 멈추게 될 거고요. 다만 일본이 문제인데 일본은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이태규 기자께서 4월 28일 올렸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은 기준금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국채 타겟 목표 수익률을 정해가지고 그 타겟 목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권을 계속 매입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0.25% 금리로 일본 10년 국채물을 무한으로 사들이는 공시시장 조작 행위를 매 영업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 국채 수익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 계속 매입해가지고 일본 국채 가격물을 상승시켜서 상대적으로 금리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0.25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10년 국채 수익률을. 이런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금리 조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본은.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여하튼. 그래서 이게 무제한 매입, 단쪽은 다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쪽만큼은 그걸 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를. 근데 보시면 BOJ 올 물가 전망이 1.1%에서 1.9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베노믹스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사례가 한번 들더니 계속 목이 잠기네요. 자기네는 물가 상승률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맨날 디플레이션에서 헤매던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그 통화치를 떨어뜨리고 수출은 제대로 하고 물가는 올려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시 국민들의 월급을 올리고 고용을 늘려서 경제를 돌리겠다고 했던 그 쳇바퀴가 이미 효능이 없다고 하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것도 심호흡을 해서 말이 잘렸겠네요. 일정 수준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상황 패턴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물가 전망이 일본 같은 경우는 낮잖아요.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이거 버틸만 하니까 계속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겠죠. 정책을 굉장히 이상하게 돌리고 있는 이게 지금 일본이 이런 형태를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은 교체할 만한 대항마가 없어요. 야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 쪽에서 우파 쪽에서 마음대로 계속 정책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본이 전체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장 후반부에 장 강도가 이미 상승했던 것들을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도 제대로 났는데 거기다가 저것도 자사즘에서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는 걸 보면 이게 단기적 반등 이슈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만 나스닥 베이스로 놓고 보면 고점 대비 조정 부분이 일정 부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직 조정이 끝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QT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QT에 대한 반응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QT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패턴들을 보이는 걸 이미 2018년도에 그런 상황이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QT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주식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올라가서 QT가 진행되고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저점을 뚫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뭐 그 상황에서도 뚫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시기까지 이제 5월 3일 날인가요? 발표가? 아니, 그 5월 3일이 연준 회의인가요? 여하튼 그 시기에 실제로 그런 액션이 나왔을 때 이게 반등세가 약한 상황에서 조정을 받으면 얘도 뚫고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오픈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오늘 정도의 일단 미국 지수를 사는 데는 바닥 찍고 반등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종가 베이스로 보겠죠. 가장 1차적 매입을 해야 되는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